안녕하세요, 토리쌤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처음으로 매칭을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지난 포인팅 영상에서도 나왔던 만 2세 아이이고요. 아직 발화가 시작되지 않았고 포인팅 프로그램, 매칭 프로그램, 지시 따르기 프로그램과 같은 여러가지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칭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에게 물건을 주고 여기다가 놓으라는 지시를 했을 때 아이가 이해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접시 위에 어떤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사물로 할 수 있는 매칭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시 3개를 두고 컵은 똑같은 컵 길이, 숟가락은 똑같은 숟가락 길이, 색연필은 똑같은 색연필끼리 놓기를 연습하였습니다. 근데 연습 와중에 아이가 색연필을 보면 무조건 잡아서 색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색연필을 인형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중립적인 자극들로 처음에 매칭을 시작합니다. 아직은 선생님과 하는 과제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중간중간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같이 똑같은 물건끼리 놓는 것을 도와주고 계속해서 강화제를 제공하면서 아이가 이 과제에 익숙해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숟가락끼리 놓거나 컵끼리 놓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성공! 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형, 컵, 숟가락과 같은 똑같은 사물들에 대한 매칭이 완료가 되자 그 다음에는 오리, 바나나, 귤, 딸기와 같은 다른 사물들의 매칭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똑같이 생긴 물건이 아니라 약간은 다르게 생긴 물건들로 일반화된 매칭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까처럼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 딸기도 약간씩 다르게 생긴 딸기를 주고 바나나도 약간 다르게 생긴 바나나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종류, 같은 아이템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일부러 일반화된 매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시도 3개만 놓는 게 아니라 이번에 4개를 놔 보았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놨을 때 좀 더 시야의 범위가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4개에서 3개로 접시를 줄였습니다. 근데 아이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3개가 너무 쉬운 아이들은 5개, 7개, 책상 위에 10개까지도 놓고 매칭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점차 접시를 늘려가면서 아이가 매칭할 수 있는 시야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지, 그렇지. 바나나.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특히 공 아이템을 주면 아이가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잡자마자 던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좀 집착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물들은 이 아이템 중에서 빼거나 다른 사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90% 이상 정확하게 맞출 때까지 이 매칭 연습을 시도합니다. 아이템도 아이가 정확하게 놓을 수 있으면 또 다른 아이템으로 바꾸어 가면서 매칭 연습을 완료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화된 매칭 연습을 아이템 20개에서 30개 정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고 촉구를 해주면서 강화제를 제공하고 칭찬을 해줘도 좋지만 중간중간 아이 스스로 놓을 수 있게 기회를 줄 필요도 있어요. 이때 아이가 스스로 매칭을 잘 하면 칭찬하고 강화제를 제공하면 되지만 만약에 아이가 틀린다면 거기서 틀린 것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할 필요 없이 다시 얘기를 해주고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훈련을 할 때는 굉장히 반복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화제도 여러 개를 사용하고 계속해서 종류를 바꿔주면서 아이의 흥미와 동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ABA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아이가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아이가 만약에 실수하거나 다른 곳에 놨을 때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조금씩 더 정반응을 많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물건을 제시했을 때 자신이 똑같은 것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제가 있다고 해도 아이들마다 그날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좀 더 졸려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더 집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이와 이렇게 매칭하는 것에 대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집중이 안 된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촉구를 많이 해서라도 항상 하던 시간 정도를 유지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좀 집중이 안 되더라도 부모님께서 마음먹은 그 횟수만큼 그리고 그 시간만큼 계획한 것들을 수행을 하고 다 한 다음에 또 아이가 이렇게 피곤해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인형, 버스에 대한 일반화된 사물 매칭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접시 3개를 놓고 하는 일반화된 사물 매칭에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는 접시를 5개 정도 놓고 아이와 일반화된 사물 매칭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약간 어려워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자기가 들고 있는 사물과 같은 사물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찾고 그것에 갖다 놓는 정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공과 같은 물건이 나오면 장난을 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선생님과 과제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1주차 정도가 되니까 5개의 접시 위에 약간의 다르게 생긴 사물들을 놓을 수 있게 되었고 5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을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강화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앉아서 잘 기다리고 과제를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물 매칭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